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어리입니다. 오늘 시젠이 4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 준비했는데요. 결국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엄청난 수치로 들긴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금액보다 실적이 좋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 기대감보다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거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컨센서스와 비교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게 이번에 발표된 거고요. 그리고 같이 띄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은 지금 4,417억, 그러니까 4,770억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3,159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결국 2,57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1,853억이 나왔는데 당기순이익도 2,46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지금 2,30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1,864억 정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액부터 해서 다 전체적으로 좀 줄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장 컨센서스가 좀 높기도 했고, 예전에 1월 달에 나온 그 선민정 연구원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1월 달에 했던 이 보고서에서 나온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5천억 정도 매출액을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영업이익 부분도 3,430억, 그래서 좀 적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75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85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보다 좀 실적이 좀 덜 나오면서 사상 최대치를 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크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좀 컨센서스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외를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좀 1%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물량은 13,000주 정도밖에 안 되지만 결국 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으면 더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이 발표를 하면서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지금 뭐 똑같은 기사가 여러 개 나왔는데, 결국에는 시젠 관계자 이분이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진단 기기 판매가 좀 늘었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결국엔 4분기에만 700대를 팔면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시젠의 분자 진단 키트를 사용할 고객이 뭐 엄청 늘어나 있다, 확보돼 있다. 결국에는 진단 장비를 설치한 사람들이 시젠의 그런 진단 시약, 진단 키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코로나 상관없이 분자 진단 키트에 대한 그런 영업, 그러니까 고객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뻔한 얘기예요. 남아공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진단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도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좀 추가적인 뭐 주주 친화적인 얘기라든지 M&A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사업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매출이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온 거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언론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 시젠이 향후 어떤 사업성을, 방향성을 가지고 좀 진행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장 끝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시간에 뭐 호가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결국 이 시간에는 크게 내일 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시간으로 많이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을 잠깐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리고 기관은 좀 팔았는데 순매도 1위가 시젠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았고, 예상 주가와 괴리율이 가장 높은 종목이 시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목표 주가를 24만 원, 26만 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시젠을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을 때 좀 같이 사는, 그래서 주가를 좀 부양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뭐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이 오늘 그렇게 주가가 무거웠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이렇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2억을 매수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사면 더 빨리 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봐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이 결정되는 날인데 오늘 드디어 11선을 좀 넘는 흐름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타고 넘었고 이제 다음에 싸워야 될 가격은 11선, 주봉상 21선, 그리고 61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61선은 지지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 11선을 좀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라타야 19만 원, 20만 원대에서 주가가 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월봉이 완성되는 자리가 6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 19만 원대, 20만 원대를 한번 터치하고 살짝 이 라인까지는 좀 올라서 줘야 나중에 지금 이게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5일선이랑 11선이랑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음 달에 만들어질 때 좀 위쪽에서 놀아야 이 나중에 5일선을 맞고 또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옆으로 비껴나가서 좀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내일 추가적으로 더 좀 주가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 주식을 이제 테마주나 이런 쪽으로 분류한다기보다는 그 가치주, 얼마 전에도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시제는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다. 어느 정도 이제 엄청난 영업 실적을 거둬서 회사가 탄탄해지고 시가총액도 거의 5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그런 흐름보다는 가치주 개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치에 이렇게 뭐 완전히 급등락하거나 날아가고 막 하루에 20%씩 상승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이제 앞으로 이 주식은. 그렇지만 실적으로 무장한 주식이기 때문에 가치주 흐름으로 가격이 움직인다면 매일매일 큰 틀에서 지금 보시면 벌써 뭐 0.8%, 2%, 1% 거의 5% 내외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바닥권을 다지면서 추가적으로 막 날아가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테마주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냥 진득히 모아가고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우량 가치주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치주 영역이 되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주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에 주총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시제는 이제 진단 키트 주로 완전히 낙인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불어야 됩니다. 시즌에다가 뭐 수소차 사업을 해라. 무슨 뭐 그런 풍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수소차만 붙이면 다 날아가니까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테마 쪽을 붙이면 날아가니까 이런 사업을 좀 하라고 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결국에는 이 주식을 진득하니 모아가서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종목으로 거듭나는 가치주 성격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크게 상승 탄력이 나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면 좀 가벼운 종목으로 올라갔을 때 가벼운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앞쪽에 나왔던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을 지금부터 바라시는 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고 앞으로도 이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성장세를 이루기는 쉽지 않거든요. 단순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위아래 움직이다가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땐 좀 상승하고 시장이 빠지면 좀 같이 빠지고 이거를 뭐 급등주, 테마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추가적으로도 그냥 계속 물량을 여윳돈 생기실 때마다 모아 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타로 좀 접근하기에는 좀 이제 무거운 분위기가 됐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뭐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강하게 끌어올렸지만 추가적으로 내일 또 강한 흐름이 나와서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면서 부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뭐 컨센서스보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좋지 못했다. 그래서 약간 시간 외에도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회사의 관계자가 뭐 특별한 얘기, 어떤 플러스 알파 되는 얘기를 전혀 없이 단순히 변이 바이러스 얘기랑 그다음에 뭐 진단 장비가 좀 많이 팔렸다. 700여 대 4분기에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장 끝나고는 시간 외에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성장주 개념을 넘어서 이제 가치주 대우로 넘어간 것 같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뭐 주가를 방어하거나 주가가 빠졌을 때 반등하거나 아니면 환차익을 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주로 사고, 결국 회사에 엄청난 그런 새로운 호재나 뭐 이런 소식이 있기 전에는 그냥 계속 시장 상승률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가치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